어, 일단 그 이야기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짧게. 여러분들 살만하십니까? 주위에 보세요. 주위에. 남영희 위원장. 살만해요. 그냥 가게는 어때요? 저희는 뭐 그냥 제가 뭐 목표한 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서 사실 큰 욕심도 없고 하니까 뭐 사는 거는 그냥 저냥 살고 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전 지금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네. 정말 한숨 소리가 진짜 땅이 꺼질 정도입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것 중에 이건 진짜 좀 불합리해서 바꿔야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내 포차를 하는 우리 사장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그분이 나 못 살겠다. 진짜 10시부터 택시를 할증하는, 네. 뭐 20% 맞아요. 할증? 그다음에 11시에 또 할증? 12시 할증. 왜 이렇게 했냐? 아예 12시부터 그냥 40%를 할증을 해라.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아니세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2차를 가야 되는 뭐 이런 분들이 소비를 완전히 줄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원래도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 상환, 이자, 고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서 그 소비가 줄기도 했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뵐 때마다 제가 지금 출마합니다라고 인사드리기가 진짜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힘든 것은 당장은 뭐가 있냐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뭐 하나 사 먹기도 힘들고 외식도 못 하겠다, 쓸 이런 돈이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장면으로요, 여러분. 공깃밥 값이 2,000원으로 오른 데가 많더라. 근데 이거 진짜 2,000원은 진짜 왜 충격이 크냐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2배가 오른 더블 거거든요. 뛴 거죠. 진짜 실제로요, 편의점에서 파는 햇반은 공깃밥 값보다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보면 공깃밥 2,000원, 김치볶음밥 7,000원, 카레덮밥 7,000원, 이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돈 벌려고 저거 올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분들도 원가 공공요금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깃밥 값을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나머지 식재료들이 올린 것을 약간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반 공기 먹어서 나눠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저 영업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진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깃밥을 1,000원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처했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쌀값이 작년보다 1년 전보다 20% 올랐답니다. 20%. 엄청 오른 거죠. 다 올랐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나머지 뭐 수출이 안 되고 이러는 건 사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아주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트리플 위기잖아요. 일본이 2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직 버린 나라 됐었잖아요. 그거 인공호흡비 대준 게 윤석열이고, 20년 동안 팩스만 쓰다가 코로나 때 쫄망했던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이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진짜 걱정이고요. 수출도 안 되고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저성장의 늪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 저성장 돼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 직장도 못 구해. 일자리는 뜯겨나와. 그럼 IMF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안 사면 기업들도 망하고 도산하고 이러는 거죠. 윤석열이 아마 이 소위 가짜 보수들을 완전히 무덤 속에 파묻어버리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가 보궐선거를 참패하자 반성하는 듯한 쇼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잖아요. 뭐냐, 철석같이 국민의힘 김태우가 이긴다고 믿었다는 거야. 그것도 웃겨.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이야기야. 그래서 아는 지인이 윤석열하고 직통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처음 보는 침울한 분위기였다. 그거 아닐까요? 사실 데이터를 봤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했을 텐데, 누군가 점괘로 그냥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해줘서 그걸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만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칼럼에 뭐가 들어있냐면, 용산으로 내려온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그랬죠. 청와대 이전.
하다못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서도 여론조사가 올라갔을 텐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론조사가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이긴다고 본다 같은 소통의 단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하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윤석열이 왕이잖아, 왕. 전하, 이번 선거는 지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주니까 윤석열은 자기 직관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게 대패가 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아요. 그나마 충격을 받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파악 못하고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에 이렇게 힘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우 사주도 무조건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위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못 했겠죠. 심지어 저는 분석 데이터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데이터를 왜곡했을까 싶긴 하지만 그 해석을 김태우의 좋은 방향으로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너무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정도 기다리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싶어 돌아선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오늘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투표가 하나 있어. 뭐냐면 윤석열 찍었는데 실망해서 새날 보고 있다는 사람이 몇만 명 중에 6%가 있어. 많다. 그건 조작일 수가 없는 게요. 내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인데 2번 찍었다는 이야기를 장난으로 안 누릅니다. 그렇죠. 이 순결주의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댓글창에 나 윤석열 찍었지만 솔직하게 찍었지만 윤석열이 실망해서 새날 보고 세상을 다시 깨달았다 하는 분들 진짜 1번 한번 쳐봐요. 1번 안 찍었으니까 1번이라도 쳐봐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내는 메시지가 이거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갑자기? 갑자기? 깜짝이야.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돼. 거의 절반 이상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황골 게 탈퇴 수준이지 저 정도면.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먹히지도 않고 갑자기 우리 보고 다 옳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때려잡을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우리는. 그럼 전복 세력들 같이 취급했는데 갑자기 그거 봐봐, 국가 이념. 전복 세력 같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통령. 이게 8월 29일 날 한마디예요. 아유, 뭐. 지금은 이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 놓고 10월 15일 날 전남 내려가서 전국 체육대회 내려가서 이념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 어느 장단에 춤추리까? 진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 봐야지만 정신 차린다. 근데 저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이게 순차적인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념 전쟁 얘기했는데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최소한 이 정도 나온 다음에 국민들은 늘 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사과는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란 말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저희가 받아들여집니까? 에이. 근데 이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기 대통령실 분위기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뭐 정무직은 다 쇄신시켜서 다시 뽑는다라고 했는데 윤희석이 다시 대변인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점 찍고 다시 나타난 거 맞는데 근데 윤희석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대변인이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희석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걸 듣다 보면 이 사람 뭐지? 하고 찾아보면 그 사람이 윤희석인 거예요. 답이 이름에 나와 있잖아. 윤석열을 희석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인터뷰 자체를 국민 앞에서 하는 인터뷰도 짜증을 그렇게 내더니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매번 나와서 소통을 하겠다고 도어 스태핑을 할 때도 너네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비판은 도어 스태핑에 대한 내용을 비판한 거지 매일 아침에 만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기자들 쫙 만나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계속 지각하고 시간도 멋대로 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안 하니까 소통 창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진짜 구중궁궐은 윤석열의 용산이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새날이 10년 동안 막 가짜 뉴스만 막 뭐 난리 났네 하는 그런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진짜 뉴스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짓을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 갑자기 오늘부터 진짜 뉴스 팩트체크. 믿어주나 누가?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민생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농촌 지역 특화 작물 R&D 예산 80% 삭감. 청년 농부 정착 예산 전액 삭감. 농촌 이탈 과속화 우려. 아주 극적이고 단적인 민생에 관련된 거죠. 이따가 제 결론은 뭐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행해놓고 말로만 국민이 늘어오라? 아니 저는 그냥 벌거벗은 임금인 줄 알았더니 벌거벗은 병신인가 임금님 같다는 생각이 드네. 또 막말 논란에 휩싸이지 마세요. 남는 게 늘 옳지만. 아니 뭐 앞에 주어 없었어요. 자 다음에 잼버리 뒤수습하려고 고교 취업 장려금 예산 35억 갖다 써버려. 어쩌자고?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 취업을 나가는데 장려금이라서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금인데 이것마저도 없애버렸다는 거는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윤석열 씨, 제가 하나만 충고를 해드릴게요. 제 말을 들으시겠습니까마는 지금 시점은요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야 될 때예요. 지금 시점은 그래야 된다고. 아따 이찍 겁나게 집 한 채 없으신 분들이 윤석열 걱정하는 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지금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어차피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걷어도 힘들지 않거든. 그렇죠. 수천 원씩을 벌면 그 사람들한테 벌어야 되는데 법인세만 얼마나 깎아줬냐고. 그런 식인데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저런 짓거리 하는 거고요. 그다음 R&D 예산 일괄 삭감해서 후폭풍.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지금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윤석열 찍었던 이직들도 연구원 중에 있을 거 아니야. 탄핵하자고 난리 났대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대에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싹 다 줄이겠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를 싹둑 다 없애겠다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긴축 재정 외치며 잘 먹고 다닌 맞아요. 대통령 직속이 식사비만 11억. 이게 대통령 한 끼 450만 원 결제. 카메라 없으면 미슐랭 맛집으로. 저기에 윤 대통령 빼고 문 대통령 그리고 지난 정부였으면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네, 저 식사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에 포함된 11억에는 호텔비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호텔 식당은. 그러면 저는 저게 2배, 3배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칼국수였습니다. 맞아요. 서민 음식을 대통령도 먹는다. 그런 쇼도 안 하잖아, 쟤들은. 진짜 쇼도 안 하는 거예요. 450만 원부터 팍 때렸잖아요. 저 450만 원도 원래 900만 원 나온 건데 50% 깎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게 450만 원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6명 정도 먹은 거예요. 자, 물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계 빚은 역대 최대입니다. 가계 빚이라는 게 각 가정마다 뭐 주택담보대출이네 뭐네 해서 뭐 학자금 대출이네 뭐네 해서 빚이 역대 최대예요. 소비자 물가는 3.4%가 8월 기준 올랐어요. 실질 소득은 2분기 기준 3.9%가 하락했어요. 이거 심하게는 17년 만에 감소폭이 최대야? 살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나비 효과가 있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그러면 뭔가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보는 업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식이든 학원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로 20년 일본처럼 장기 불황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서민들이 그런 것에 분노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분노 투표를 해버렸거든. 근데 국민 말은 늘 옳대요. 그러면 갑자기 하지 말고 사과를 하라고요. 다음에 다른 물가. 주요 농산물 소매 가격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오른 거거든요. 2022년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쌀 보세요, 쌀. 그러니까 공깃밥 값이 올랐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사과, 당근, 배추, 열무, 생강, 고춧가루, 굵은 소금, 쌀. 이게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아마 김건희 그렇게 얘기할걸요? 뭐야 저거를 음식 만들어 먹어 사 먹지? 빵을 먹지 그래? 그럴까요? 진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식비가 사실 비쌉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근데 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트에서 사는 것도 비싸고 외식비도 갑자기 확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체류비보다 지금 한국에서의 체류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이
진짜 그 국민들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여줬던 그런 물가 지수들을 다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현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장 위험천만한 것이 미국 국채가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그렇죠, 금리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미 우리 뭐 미국하고 혈맹 관계라고 얘기하고 대미 의존도가 엄청 높은 수출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고환율로 지금 다 난리 날 것 같이 생긴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민생을 잡고 경제를 잡고 할 건지 예. 하우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늘 국민은 옳대요. 갑자기 말로만? 말로만.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윤석열 안 바뀌어요.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김한길이가 위원장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난 저게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국민 갈라치기만 해왔잖아, 지금까지. 마치 민주 진보 세력은 마치 빨갱이나 되는 듯이 지가 선동해왔잖아요. 그래 놓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진짜.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국민통합위원회 사진을 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느끼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게 첫 번째. 일단 웃겨. 첫 번째, 김현숙이가 아직도 여가부 장관이라는 거. 와, 놀랬지? 진짜. 아 공석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훈이 너는 왜 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네. 그리고 유인촌 좋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 모욕적인 청문회를 지나고 나서 저렇게 화이팅하고 있는 모습 되게 보기 이상하고요.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 김정재나 이런 애들 빼고 이배영도 깨알같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국가교육을 바꿀 생각이 없는 애고. 그리고 이제 저 우한길 자기현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봐. 국민 갈라치기만 했던 윤석열이가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는 거야, 저 자리가. 그러면 사실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을 할 노력했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자리에 누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통합하자고 모이려면 민주 세력들이 싫어하는 배신자가 위원장이 되면 안 되고요. 누가 돼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 통합을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갈라치기 선수들 한동훈, 김한길, 김기현 이런 애들이 모여갖고 국민 통합을 해. 그럼 어떤 통합이겠어요? 구구들 통합이지. 지들끼리 통합. 그럼 우리 세금만 축내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진짜. 에휴. 그 이재명 대표가 24일간 그 야당 대표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단식을 할 때도 여당, 정권, 뭐 누구 한 명도 찾아와서 단식 그렇죠. 풀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은 정부에 뭘 저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아니, 그 국민 통합이 어제 만난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대패한 그 책임을 좀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모여갖고 뭐 이제 저런 시그널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섞겠냐고요. 문제는 오늘 결론. 늘 국민은 옳다 이런 옳다면.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국민들한테 살기 어려워지고 퍽퍽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싹 바꾸면 됩니다. 삭감했던 건 버리고 세금 부자들한테 많이 걷고 부자들 탈탈 털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네가 부자니까 난 세금 더 적게 내고 싶다고 하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지. 지금은 우리나라 돈 벌고 있는 불경기에 오히려 돈 벌고 있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싹 바꿔야지. 그래 진정성 있는 건지 말만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어제 한 말도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 이거 거울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웃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각자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반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니들이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안 거죠. 바뀐다니까요. 60 넘도록 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수하다가 검사 생활하면서 스폰서 계시고 범죄 의혹이 있는 장모님 계시고 부인 있는 사람이 뭘 바뀌겠습니까? 저는 바뀔 거 기대 안 하고요. 기준점을 세워놓는 거예요. 기준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망한다.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어디까지 있지? 용산 콜골님. 민주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분은 또 용산 콜골이 저 푸사 이미지는 또 김어준이야. 다음에 헬렌 채님 파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춘겸님 공짜 시청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셨고요. 흑수저님 제발 용산이 안 바뀌고 쭉 총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썬플라워님 윤석열의 언행 불일치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국민을 섬기지 않는 윤석열 탄핵이 절망을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셨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님 전 국민 비통합인 듯 전 국민에게 빚을 골고루 주려는 듯.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끝.